근데 때 제일 악플이 많았어요. 어떠세요? 작업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여기 핫플레이스 이게 성수동 아니야? 저 옷 이렇게 입고 와서 돼요? 지난 배송 어떠셨어요? 별 4개 받으신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라도라는 분하고 관계가 있어서 평점을 좀 좋게 준 거 아닌가. 요번에 배달할 때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디다 이분 10회 저희 가온차트 시상식 때 시상을 저희가 해드린 분이죠.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가보자. 저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례합니다. 네? 혹시 그 기획사들의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K-팝 해결사 김발쿠님 맞습니까? 네, 제가 K-팝 해결사 김발코 맞습니다. 예, 잘 찾아왔네요. 저희 서클 차트에서 그 시상식을 좀 배달하러 왔어요. 시간을 네. 조금 내주시면 미리 그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쵸. 배달하기 전에 제가 배달 되게 잘할 줄 알았거든요. 당신의 시상식을 배달해 드립니다. 서클 차트가 선보이는 국내 최초 방문형 시상식 어워드 딜리버리맨 최강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상식을 배달해 드릴 분은 저희 10회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 스타일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비주얼 디렉터, 아트 디렉터, 스타일리스트, 커스텀 제작까지 K-팝의 모든 비주얼을 책임지고 있는 K-팝계의 해결사 김발코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김발코님 원래 장기하와 얼굴들부터 블랙핑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커리어의 이제 소유자예요. 본인의 대표작을 간단히 좀 자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빅뱅, 몬스터, 오. 판타스틱 베이비 와. 때 이제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랑 지드래곤 크레용 페인팅 커스텀도 했었고요. 블랙핑크도 있었고 박진영 씨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효린 씨 퀸덤 스타일링이랑 커스텀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비주얼 디렉팅이란 네. 말도 하셨고, 뭐 아트 디렉팅, 스타일링, 커스텀 제작. 이 구체적으로 어떤 좀 차이가 좀? 경계선이 사실 되게 애매모호하긴 한데 아트 디렉터와 연출 감독님의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주얼 디렉터고요. 이제 아트 디렉터는 그 비주얼들을 이제 실물로 만들어내거나 제안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고 스타일리스트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의상과 패션에 관련된 일이고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제작해주거나 하는 걸까 이제 카스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발코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해내시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유일무이하죠. 굉장히 뭐 능력이 출중하다. 아니 능력보다도 시간이 많으면 돼요. 그런 건가요? 그게? 세월이 많이 저희가 김발코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약간 좀 심오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을 좀 하실 수 있는. 되게 근데 설명이 힘든 이미지들만 있네요.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제시 씨 그 어떤 X에 그거구나. 나왔던 그거고요. 네. 어. 아트팀에서 의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하루 반나절 만에 아마 제작이 끝났던 것 같아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일단은 의뢰를 받으면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종로가 됐던 동대문이 됐던 뭐 왕구 센터가 됐던 그럼 뭐 장난감 가게 이런 데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 자주 돌아다니죠. 그래요? 네. 왜냐면 장난감은 가볍거든요. 진짜 원석이랑 진짜 막 메탈로 만들면 아티스트들이 무거워서 어떤 연출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거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뮤직비디오에서 특이한 생명체 같은 소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뢰가 와요? 네. 특이한 생명체 네. 같은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와요? 그냥 되게 뭉뚱그려서 와요. 외계인을 만들 건데 어떤 외계인이 좋을까요? 이렇게 그냥 요거는 맞으면 아프겠는데 좀?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VCR 영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세고 뭔가 반항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또 마침 유행했던 게 그 할리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안 그거에 약간 강하고 남자 버전의 어떤 느낌을 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제품이고 여기 지금 이 가시 같은 건 뭘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동대문 시장을 돌다가 그 우상에 들어가는 스터드들 있잖아요. 스터드를 이제 나무에 하나하나 다 박아가지고 그때 제작을 했었던 거예요. 야. 동대문 시장에 가면 발코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동대문 시장 뭐 종로 계속 돌아다니신 분이 있으면 금발코님일 그렇죠.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네. 듣고 보니까 이제 다재다능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는 되는데 네. 그 K-팝 산업에 들어오셔서 일을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있었을 텐데.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빅뱅이죠. 판타스틱 베이비, 와. 스틸 얼라이브 앨범에 그 스타일리스트 하셨던 이제 지은 이사님께서 예. 이번에 되게 아티스틱하고 특별한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제작이 가능할까요? 라는 의뢰를 하셨어요.
있었어요. 와. 그게 처음 시작이기는 했었어요. 그 이게 작곡가로 치면 처음에 나오자마자 히트곡을 쓴 작곡가 이렇게 된 거네요, 거의. 왜냐면 그쵸.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아무튼 작업을 이렇게 보면 그 아티스트의 뭐 이미지적 뭐 전환점이나 강렬하고 개성이 필요한 작업이 이제 많이 섭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센 이미지를 이렇게 형성할 때 좀 많이 투입이 되셔서 그렇긴 해요. K-팝계 약간 마라소스 같다고 얘기를 하시다고요,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맞아, 그 적당한 갑자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 자체가 아예 전혀 다른 거라 아. 저는 이제 원래는 만화를 그리다가 코스플레이어라는 취미를 갖고 있었던 적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어서 특이한 것들 좋아하고 센 것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좀 취향이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작에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있어요. 기획이나 상상을 이렇게 잘해도 이걸 또 구현해서 그렇다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엄청난 뭐 소질과 뭐 노력과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완성보다는 완료를 하려고 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하다 보면은 완료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완료를 목표로 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뭐 소재와 시간을 가지고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다 보면 그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딱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약간 그거 아닙니까? 기획사에서 납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보면 약간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납기일이 중요하기는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획사 빅4가 있죠. 하이브, SM, YG, JYP. 모두 작업을 같이 해보셨어요. 그 회사별로 어떤 일하는 특징 같은 게 좀 있나요? 하이브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이게 필요해요 하는 부분만 딱 도와드리면 되는 스타일이고 YG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약간 까다로우신 편이시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컨펌을 받는 약간 체계가 조금 많이 그렇죠. 있고 보고 체계하면 체계가 SM이죠. SM 이 되게 예, 많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좀 더 프리하기는 한데 저희도 JYP를 일해봤는데 후반부에서 네. 결과물이 수정이 나오면 많죠. 수정이 좀 그쵸. 많으세요. 네. 거기가. 이게 막 머릿속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앨범 작업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이제 심지어는 음방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착장하는 옷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한 주에도 음악 방송이 뭐 4-5개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7월 달에 저희 이제 한 팀이 컴백을 하는데 멤버가 6명인데 5주 착장하는데 지금 183착인가 그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가수 못 하겠네요. 너무 많아서. 저희 다음 달에 2팀을 같이 컴백을 해서 저희 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빨리빨리 작업을 또 하시나 네, 봐요. 좀 빠른 방법을 찾는 편이어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기획사 직원분들이 야 급하면 김발코님한테 연락해. 네. 어제 연락을 받았던 게 다음 주까지 3개의 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데 다 연락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의뢰가 보통 그런 식으로 오네요. 네. 되게 되게 형용사적으로 오는 거구나. 갑옷을 만들어주세요. 원피스랑 입을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우주예요. 외계인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나 생명체는 뭡니까? 뭐 살아있는 무언가지만 사람은 아닌 팬들이 단순히 노래 뭐 안무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의상이나 이 코디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안 들면 그 막 댓글에 의상 이게 뭐냐 뭐 이런 악플들이 사실 많이 달려요. 제가 사실 데이식스 했을 때 빼놓고는 악플이 없었던 편이어서 아 근데 데이식스를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근데 데이식스 때 제일 악플이 많았어요. 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요걸 좀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걸 안 본 느낌으로 약간 묻혀주죠. 데이식스 때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도훈 씨가 매번 이제 귀여운 것만 하는 소년민만 있었다가 도훈이 약간 어른스럽고 남자미를 뿜뿜하는 약간 요거를 팬들에게 제공을 해주자 해가지고 깊게 파인 니트를 한번 입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음방 밑에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을 향해서 절을 한다며 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거 모니터링 하시고 반영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쵸. 음악 방송 프로그램의 착장은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면 뮤직비디오는 이 앨범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의 다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음방은 셋째 주부터는 팬들 서비스 개념 내지는 이제 이걸 더 홍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티스트랑도 사실 다음에 이런 거 입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런 거에다 이런 거 입으면 예쁘겠다 뭔가 얘기 더 할 수 있으니까 야,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들의 의상을 가지고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음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고급죠, 리플들이. 커리어에 있어서 이제 김발코님의 전환점이 되어준 작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K-팝이라는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된 빅뱅 커스텀 작업이 사실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박진영 씨가 스타일리스트를 구하신다고 이제 의뢰가 와가지고 제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라서
이제 박진영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거나 최근에 블랙핑크 하이라이트 때 그렇게 3개 정도 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사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와, 진짜 이거 빅뱅. 네. 이 장면을 사실 모르는 팬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뭘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저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아티스트들도 놀래고 다 놀랬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저게 사실은 다 오토바이드 헬멧 쉴드거든요. 아, 이게요? 그때 한참 지은 이사님이 연락을 많이 받았죠. 그거 어디서 만들었냐? 이런 거 하나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쵸. 평생 명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요 화면, 요 장면이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가장 많이 다시 본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거 뭘로 만든 겁니까? 저게 원래 저희가 디자인하려고 했던 거는 큰 물소뿔 같은 뿔이 있는 헤드피스였는데 그 작업을 하다가 잠깐 밖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전봇대 옆에 그 오토바이 바퀴 쉴드가 누가 버린 거예요. 그 조명에 반짝반짝 그 에일리언 그 머리같이 딱 보이길래 야. 거울에 이렇게 딱 대봤더니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게 약간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이만큼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토바이 쉴드인데 이거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에일리언처럼. 김발코님은 우리는 그냥 일반 그냥 사물로 보이는 게 다 이런 작업 컨셉으로 그쵸. 다 보이고 네. 그러는 거네요. 네.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히네. 이거 네. 보니까. 이거 이제 블랙핑크. 네. 너무 예쁘거든요. 네. 제니 씨가 한복을 입고 있는 화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복이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게 한복이 아닌 걸 한복처럼 표현해보자 했었던 착장이거든요. 시대적으로도 케이팝이 막 부흥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핑크 한복 착장으로 컴백을 하면서 뭔가 되게 완전히 붙이기를 뭐, 하는 예, 대박이 약간 났었죠. 그런 예, 느낌이 맞습니다, 있었어가지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자,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 우리 박진영 씨. 어떠세요? 박진영 씨 작업. 저는 너무 좋아하죠. 혼자서는 작업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혼자서는. 코드가 잘 맞는다 이렇게 보면. 코드도 잘 맞고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뭘 해야지 멋있는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 장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거를 공부하고 막 알아보고 막 학습하는 그런 스타일이셔서 얘기가 너무 잘 통해요. 고백하신 분. 뭐 나름 뭐 네. 김발코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사실 좀 많은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자질 뭐 3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티스트가 편안하고 좋아야 사실 무대에서도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아티스트가 편안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워낙 시장이 호흡이 짧다 보니까 스피드, 몸 빠르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계획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해서 미션을 완료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도 놓치면 사실은 아티스트한테 큰 영향을 주고 저희한테도 이제 커리어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 퀄리티가 중요하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언제든 여기서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고 좋게 빨리 해주는 거.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김발코님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정말이지 뭐 이분이 없었다면 과연 K-팝 시장이 돌아갔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예. 기획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속하게 피드백이 필요할 때 김발코님을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다음 편에는 팬들이 직접 투표한 김발코님의 작업 탑5 차트 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